자, 이번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등장을 하는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죠.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성희롱, 불륜설, 그리고 법정 구속, 강용석의 추락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도도맘 소송 문서 위조 혐의로 1심 어제 나왔습니다. 재판부 전혀 반성이 없다. 징역 1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김부선 씨 변호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구속이 됐으니까 사실상 못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궁금증들 많이 얘기를 하시네요. 여기 관련 기사가 또 있습니다. 강용석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정치, 방송이요 법조계에서도 퇴출 위기다. 이 변호사 지금 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제 변호사 활동이 어렵고 만약에 최종심까지의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것도 법조계 활동도 어려워진다. 지금 이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기사와 관련해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강 변호사는 불륜설이 불거졌던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민아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고 사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에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강 변호사는 김 씨가 남편에게 고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김 씨가 남편으로부터 소송 취하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걸로 판단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강 변호사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 의지를 밝혔는데요. 항소할 거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예라고 답했습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변호사법에 따라 강 변호사는 5년 동안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강 변호사가 법정 구속되면서 김부선 씨의 앞으로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김부선 씨의 변호를 강 변호사가 맡고 있기 때문인데요. 강 변호사가 옥중 변호에 나서 법률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지속할지, 김부선 씨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어때요? 나중에 말씀드리죠 뭐. 네. 오늘 뭐 그래도 언론에 한 말씀 하고 싶으신 게 아니 있으시다면 나중에. 항소하실 건가요? 네.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 저희가 좀 보셨는데요. 먼저 윤영걸 전 대표님. 네. 김부선 씨. 아까 좀 미리 좀 제가 질문 좀 드렸습니다. 이 강용석 변호사가 지금 법정 구속된 상태. 더 이상 이제 변론하기 만만치 않아요. 뭐 일각에서는 옥중에서 변론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게 물리적으로 어려워지거든요. 이렇게 만나는 그런 게. 그렇다면 앞으로 김부선 씨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하고 예. 소송을 하는데 어느 정도 타격은 뭐 불가피하겠죠. 예. 변호인이 뭐 옥중에서 한다지만 변호인이 자기 몸 추스리기도 좀 바쁘잖아요. 자기가 법정 구속 당했는데 김부선 씨 거는 남의 일인데 예. 물론 뭐 대가는 받겠지만 남의 일인데 그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법정 구속하면 옥에 갇혀 있고 아직 형이 확정되진 예. 않았지만 형이 확정되면은 저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못 하니까 거의 못 한다고 봐야죠. 하지만은 김부선 씨 변호는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뭐 빨리 바꾸면 뭐 다른 이재명 변호사로. 지사하고 뭐 바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네. 또 뭐 전맥이라든지 여러 예. 가지 그 강용석 씨가 예. 했는데 예. 아직까지는 뭐 진행이 많이 안 됐으니까 오히려 이 단계에서 예. 뭐 오히려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용석 그 변호사 보면은 참 그 마음이 아픈 게 예. 법원이 판사가 하면서 예. 개전정이 없다는 걸 많이 예. 강조했거든요. 예. 그게 제가 보기에는 김부선 씨를 변호하면서 예. 같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예. 거기서 좀 많이 좀 얘기하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영향을 좀 준 거 아니냐. 뭐 정치적인 거는 뭐 영향은 없겠지만 예.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그 프랑스 방문 예. 때도 그 김정숙 여사가 샤넬 옷을 입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막 디스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개 판사 앞에서는 재벌 총수들이 왜 휠체어 타고 그 수염 기르고 모자 푹 쓰고 예. 곧 죽어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다들 가서
그 선처를 호소하는데 너무 저렇게 당당하고 유튜브 운영하면서 예. 모든 정치 현안까지 손대는 모습 이런 게 너무 좀 판사가 볼 때는 아직 개전의 정이 없어하고 법정 구속을 확실히 때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부선 씨는 영향은 뭐 좀 있겠지만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승현 부대변인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강용석 변호사가 김부선 씨 변호를 하면서부터 뭐 관할권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경찰에서 검찰로 수사 주체를 바꾸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세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더 이상 활동이 쉽지 않게 된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전망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예.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죄나 뇌물죄 여러 가지로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무고죄 여러 가지로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걸 사법부에서 판단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벗어날지 안 할지 말씀드린 건 아니면 뭐 부적절한데 좀 약간 한숨 돌리게 되는 상황인가요? 글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이번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이게 그 개전의 정이 없다 이 말씀한 거 안 됐다고 했는데 예. 사법부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에는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강용석 변호사님이 예. 지난번에 아나운서를 대상으로 모욕을 하고 성희롱 발언을 해가지고 예. 모욕죄로 고발이 당했잖아요. 예, 예. 이분이 법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니까 예. 자기가 이제 정치 생명 걸고 결백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예. 결국에는 모욕 부분은 무죄가 났습니다. 근데 정작 벌을 받은 건 무고죄를 유죄가 받은 거거든요. 1,500만 원 벌금형을. 예. 그런데 이번에도 그 이후로 이제 다시 이제 시사나 뭐 예능 방송하면서 예. 또 성공하는 거 보고 대단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또 불륜 스캔들에 휩쓸리고 근데 또 이번에 처벌을 받은 것도 불륜 때문이 아니라 예.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사문서 위조를 했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개정의 정이 없다는 얘기는 그 판결 나온 게 사필 규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이재명 지사를 그 김부선 씨와 이재명 지사의 소송 문제는 예. 법원에서 잘 판단해서 그 사필 규정대로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관련 기사가 있어서 좀 보겠습니다. 강용석 변호사하면 이재명 지사가 연결이 되고 이재명 지사하면 또 부인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여기 또 이재명 지사의 부인에 관한 내용의 기사가 있네요. 여기 보겠습니다. 이재명 부인 비공개 경찰 출석 조사 받아 해경궁 김씨 사건 피고발인 신분으로요. 지난 24일 경찰 조사를 비공개로 받았다고 합니다. 언론에 조사 보도되자 항의 후 귀가했다. 이 지사는요. 29일 분당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예, 이경환 부대변인, 예. 지금 상황을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흘러갈까요? 예. 일단 강용석 변호사가 구속이 된 것은 예. 제가 보기에는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뭐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가장 잘 들은 칼이 예. 이제 칼집에 다시 꽂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탈출구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왜냐하면 강용석 변호사가 굉장히 도덕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예. 특히 변호사로서 어떤 역량은 적어도 김부선 사건에 있어서는 제대로 끌어온 것 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아까 앵커께서 적정하게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실제로 담당 변호사가 교체된다는 자체가 의뢰인 입장에서는 아주 큰 타격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구속이 돼가지고 물론 법정 변론도 가능하긴 합니다. 아니, 예. 구속된 상태에서의 옥중 변론도 가능하긴 합니다. 뭐 외부에서 이렇게 정책을 자문할 수는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재판에 못 나간다는 측면은 엄청난 예. 타격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엄청난 뭐 원군을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얻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뭐 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예. 일단은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 봐서는 이재명 지사로서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그 이재명 지사의 부인 관련해서는 예. 이분은 어쨌든 공적 인물이자 책임 있는 도지사의 예. 부인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분이 어떤 형사 문제 관련해서 조사받을 때 예. 과연 이렇게까지 수능적이 않은 이런 모양을 보여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뭐 비록 뭐 공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예. 경찰과의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지만 예. 그것 때문에 과연 피고발인 입장에서 예. 참고인도 아닌 상황에서 예. 과연 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되겠느냐 예.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김유철 교수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좀
예.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뭐 지금 예. 그 김부선 씨는 먼저 좀 타격을 받은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는 지금 이재명 지사의 그 부인께서도 그러시고 예. 또 이제 그 이 지사가 이 또 트윗에다가 뭐 올렸어요. 지금 강남 PC 사건 관련해 가지고 예. 정신질환 문제 이제 사회적으로 예. 이렇게 좀 약간 그 형님 저 이제 그 강제 입원시켰다고 예. 이런 시비와 빗대요. 음. 자기가 이제 잘했던 선택이었다. 아. 이제 또 강제도 아니었었지만 또 이제 예. 정신질환 문제. 지금 그 하여튼 빗대서 예. 뭔가요? 예. 근데 저는 조금 이런 행보는 이렇게 이제 지금 시민들이 이제 너무 피곤하고 이제 지사 업무 잘하게 해라라고 예. 하는 좀 여론이 좀 조성되려는 참인데 예. 또 강 변호사도 저렇게 돼가지고서는 예. 저 이제 사건 부분에 있어서 좀 유리한 측면이 생겼는데 예. 또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는 또 이게 좀 그러니까 미움 자기 또 사는 SNS에 글을 올리는 그 그러니까요. 모습. 이게 또 이게 조금 예. 챙겨주려고 하다가도 마음이 또 이렇게 또 이게 접게 되는 예.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그러신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성급하고 예. 좀 경솔함들이 좀 보이는 행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시호 교수께서는 제가 드린 질문에 대신해서 아쉬움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